자, 이 중 혼자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 사죄의 비라고 적힌 비석인데요. 아프지만 꼭 알아야 할 역사 19, 11위 공개합니다. 망향의 동산, 누워있는 사죄. 천안시 요방리에 일제강점기 위안부와 강제징용자를 기리는 망향의 동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동산 정문에서 동쪽으로 약 200m 정도 올라가면요. 해외에서 끝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분들을 기리는 무연고자 묘역이 있고요. 자, 이 중 혼자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 사죄의 비라고 적힌 비석인데요. 이 비석을 세운 사람은 요시다 세이지라는 일본인입니다. 자, 요시다 씨는 82년 일본 A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 동원 임무를 맡았었고 한반도 남부와 제주도 등에서 약 5천여 명의 여성들을 잡아갔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시다는 나의 전쟁 범죄 등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참회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자서전의 인쇄로 1983년 이 사죄비를 직접 세운 겁니다. 당시 요시다는 사죄비 제막식에서 참회의 뜻을 무릎까지 꿇었는데요. 그렇게 사죄비 망향의 동산에 세워진 지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난 4월. 갑작스럽게 이 사죄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고 맙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사죄비 위에 위령비라고 새겨진 표지석을 덧대버린 겁니다. 뭐야? 자, 저렇게 덮어버린 거죠. 어머. 뿐만 아니라 범인은 이 비는 사죄비가 아니라 단순 위령비가 마땅하다라는 뻔뻔한 편지까지 남겼는데요. 경찰의 수사 결과 밝혀진 범인, 바로 요시다 세이지의 장남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아버지는 강제 연행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몰래 사람을 시켜 사죄비를 훼손한 건데요. 사실 요시다의 아들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에 대한 반감이 무척 높다고 하는데요. 요시다의 증언을 보던 A신문에도 30년 넘게 계속 항의가 이어져 결국 2014년 A신문은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며 압박을 못 이기고 82년 당시 기사를 취소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 외에도 일본의 위안부, 강제징용을 증명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본이 자행한 잘못을 가릴 수는 절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프지만 꼭 알아야 할 역사 19, 10위 공개합니다. 광산에 서린 피, 땀, 그리고 눈물. 임금도 두둑이 채워주고 지낼 만할 것이니까 겁내지 말고 따라오시오. 1930년대 조선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따라간 곳은 일본 교토 인근에 위치한 단바시. 쉬지 말고 일해. 계속 망간을 캐란 말이야. 조선인들이 쉴 새 없이 해야 했던 일은 바로 망간을 캐는 일이었는데요. 빛이 한 줌도 비치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이어지는 가혹한 노동. 이렇게 망간 탄광으로 강제징용되어 혹사당했던 이들은 약 3천여 명. 심지어 당시 끌려갔던 광부들은 자신의 임금이 고향으로 전달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광복 후 외면당하고 갱도 속에 영원히 묻힐 뻔한 망간 광산 강제징용의 참상을 널리 알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실제로 망간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고 이정호 씨인데요. 광산에서 일한 후유증인 진폐증으로 숨쉬는 것조차 괴로운 와중에도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의 아픈 역사를 알리기 위해 망간 광산을 망간 기념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기념관은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조선인 강제 노역의 기록을 간직한 곳으로요. 일본이 지우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일본 땅 안에 영원히 남겨야 한다라는 고 이정호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현재는 아드님이신 이용식 씨가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망간 기념관이 있는 단바가요, 일본 교토에서 차로 약 1시간 반 정도 가면 나오는데요. 만약 일본 교토 쪽으로 여행 계획 잡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녀들과 함께 가슴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